성별에 따라 또는 이민에 따른 소득 격차가 공공부문보다 민간 부문에서 훨씬 더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캐나다 정책대안센터가 2023년 성별과 교육, 근속기간, 산업 등 15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노동력 조사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남녀의 소득 격차는 여전했고 민간과 공공부문에서도 차이를 보였습니다. 먼저 민간 부문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10%더 많이 받았는데 공공부문에선 남녀의 소득 격차가 5%로 줄었습니다. 즉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여성이 민간 부문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4%더 많이 받았습니다. 이민자에게도 소득 격차는 있었습니다. 캐나다에 10년 이상 거주한 이민자가 민간 부문에서 일할 경우 캐나다 태생보다 8% 적은 임금을 받았습니다. 공공부문으로 가면 이 임금 격차는 3%로 줄어듭니다. 공공부문의 소득 격차가 민간 부문보다 적은 것에 대해 센터는 차별이 덜하고 또 여성과 이민자가 많은 최하위 근로자의 임금은 더 올리고 대신 남성이 많은 최상위 급여는 제한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에서 시간당 20에서 30달러의 중저소득층은 남성과 여성의 소득 격차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타리오주를 보면 남녀 소득 격차는 지난 10년 동안 전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5월 발표된 온주 재무회계청에 따르면 온주 여성의 시간당 임금은 남성보다 낮았고 신규 이민자와 전체 인구의 연간 소득 격차는 1982년 1,700달러에서 37년이 지난 2019년에도 여전히 6,200달러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직종별 소득 격차도 있었습니다. 공공부문의 고위직은 민간 부문에 비해 거의 30% 적게 받고 있고 의사와 치과의사, 약사 등 의료 전문가들도 공공부문은 23%가 적었습니다. 반대로 초중고 대학의 교육자들은 민간 부문보다 소득이 14% 더 높았으며 사회복지사와 상담사도 공공부문이 20%더 많았습니다. 센터는 대체로 공공부문이 민간보다 소득 격차가 크지 않았지만 임금 격차는 여전하다며 이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의료진과 임원 등에 대한 급여 상한선을 적용하고 이를 동등한 자격을 갖춘 여성과 신규 이민자에게 제공해 임금 불평등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센터는 덧붙였습니다. 스물세 살의 젊은 여성이 오진으로 인해 제대로 된 치료조차 받지 못하고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아나이모에서 정신질환자를 지원해주던 23살의 소피아 씨는 지난해 3월 몸에 이상을 느끼고 워크인을 방문했습니다. 가정의가 없었던 소피아 씨는 워크인과 긴급센터에서 섭식 장애란 진단을 받았지만 차도는 없이 증상이 더 악화되자 결국 6월 병가를 내야 했습니다. 10월엔 아나이모 종합병원을 방문한 소피아 씨는 치질 진단을 받았고 11월에는 이 병원에서 밴쿠버 세인트폴 병원으로 급히 항공 후송됐지만 이틀 후인 11월 26일 결국 사망했습니다. 소피아 씨의 사인은 폐혈증으로 밝혀졌습니다. 폐혈증은 몸이 세균에 감염돼 전신에 염증 반응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소피아 씨의 엄마는 가정이만 있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며 다른 가족이 자신과 같은 일을 겪지 않도록 정부가 적극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외과의사 대학과 아일랜드 보건부에 불만을 제기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피아 씨의 직장 관계자는 초기에 제대로 진단만 받았다면 이런 일은 막을 수 있었다며 남을 도우려 했던 젊은 여성의 죽음은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수당도 BC주의 의료 시스템이 무너졌다고 비난했습니다. 이에 이를 심각히 받아들이고 문제를 검토한 뒤 시스템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힌 BC주 정부는 지난해 가정이 700여 명을 더 늘리고 앞으로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온타리오주 미시사가의 한인 여성이 100만 달러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화제의 주인공은 지난달 9일 미시사가 실버크릭 편의점에서
온주에서만 한시적으로 판매한 메리 밀리언스를 구매한 김효신 씨입니다. 다만 김 씨가 복권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에 내부자 당첨에 속해 30일 동안 공개 검증을 거쳐야 합니다. 온주 복권공사는 김 씨가 이 복권을 자신이 근무하는 직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 씨는 3월 25일 상금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예상됩니다. 온타리오주의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실업자들의 구직 활동을 지원하는 실업급여 수급자 수가 2022년 10만 6천여 명에서 지난해 14만여 명으로 3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캐나다 전체 수급자 수는 15% 늘어났는데 온주는 이보다 2배 넘게 급증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았습니다. 고금리 압박에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입니다. 비모의 경제 전문가는 온주의 실업급여 수급자가 실업률보다 훨씬 빠르게 증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일정 기간 근무해야 하는데 실업급여 신청자가 실업률을 앞지른다는 건 오래 근무했거나 안정적인 근로자들의 실직이 많았다는 걸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7월 이후 온주에서만 풀타임 일자리 30만 개가 사라졌습니다. 온주의 실업률은 2022년 12월 5.3%에서 지난해 12월 6.3%로 상승했습니다. 온주뿐만 아니라 캐나다의 실업률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 사이 전국의 실업률이 0.8%포인트 상승하며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증가했습니다. 이민 인구 급증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정규직보다 파트타임 일자리 증가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올 1월에는 실업률이 0.1%포인트 낮아졌지만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파트타임입니다. 전문가들은 당분간 실업률이 계속 악화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 수도 계속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RBC 전문가는 실업률이 올해 초 6.6%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한 바 있습니다. 토요타 자동차가 뒷차축에 제조 결함을 들어 캐나다에서 2만 1천여 대를 리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리콜 차량은 2022년과 2023년형 토요타 타코마로 이 차량의 특정 너트가 시간이 지나면서 느슨해지고 차축에서 분리돼 자동차의 안전성과 브레이크 성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 회사 측은 4월 말까지 해당 차주에게 우편으로 통지하고 해당되는 모든 차량에 대해선 무료로 부품을 조여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앞서 지난주 토요타는 변속기 문제로 인해 2만 8천 대를 리콜한 바 있습니다. 브리티시 콜룸비아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6월 1일부터 $16 75센트에서 $17 40센트로 오르게 됩니다. BC주의 2023년 연평균 물가 상승률에 따라 3.9% 인상이 적용된 것으로 2010년 $8이던 BC주 최저임금은 이후 꾸준히 올라 준주를 제외한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BC주가 2022년부터 매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과 연계하기로 한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캠프 지도자와 입주 간병인, 돌보미 등의 최저임금에도 동일한 인상이 적용되고 또 올해 말엔 15중의 작물을 수확하는 농장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도 인상이 반영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온주의 최저임금은 $16 55센트, 엘버타 $15, 퀘벡은 $15 25센트이며 대서양주들과 사스카추안주 등의 최저임금도 오를 예정입니다. 캐나다인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제 여론조사업체 입소스가 캐나다와 한국 등 29개국을 대상으로 걱정거리에 대해 물은 결과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걱정이라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으며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 비율이 55%에 달해 아르헨티나에 이어 싱가포르와 함께 두 번째로 높았습니다.
한국도 41%가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는 것으로 조사된 가운데 국가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엔 캐나다인의 68%, 한국인의 71%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답해 세계 평균인 60%보다 더 높게 나왔습니다. 이외에도 세계인의 걱정거리론 가난과 사회적 불평등, 범죄와 폭력, 금융, 정치 부패, 실업, 의료 서비스, 세금, 기후변화, 이민 정책 순이며 코로나19는 최하위권인 5%에 그쳤습니다. 올해는 4년에 한 번 돌아오는 윤년의 해로 29일 하루가 더 늘면서 1년이 366일이 됩니다. 이에 따라 하루를 더 일하게 되는 건데 직장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지면서 하루치 임금을 더 받는 건지 아니면 무료 봉사하는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노동법 변호사는 시간당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29일 하루 근무한 만큼 소득이 더 오르게 되지만 격주나 월급 등 고정급여를 받는 직장인에겐 별다른 영향이 없으며 다만 월요일이나 화요일에 매주 또는 격주로 급여를 받는 직장인은 이전처럼 26번이 아닌 27번의 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29일 근무로 인해 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더 낮은 경우엔 보상받을 수 있고 초과 근무 수당에도 적용될 수 있으며 고용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 윤회 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전했습니다.